대표님 이번에 오피스텔 주택수 빠져서 오피스텔 사야 한다 그러던데 정말로 오피스텔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인구가 줄고 지방 소도시들은 소멸하고 출산율은 박살이 나가지고 초저출산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빡빡 줄고 있는데 1인 가구는 높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그럼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아무도 오피스텔을 안 지어요. 17년 만에 최저 오피스텔 공급 절벽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왜냐? 전기차 시설 확충해야 하고 친환경 자재 써야 되고, 앞전에 철근 빼먹은 그 순살 사건 때문에 기준 강화되고, 거기다가 층간소음 기준 강화돼서 앞으로 공사비는 더블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공사비랑 땅값이 뛰니 이제 앞으로 분양가는 더 뛴단 말이죠. 근데 분양가가 올라가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분양시장은 안 좋으니까요. 수요가 늘어남에도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대책이 나온 거고요. 당장 오피스텔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하는 24년도, 25년도 사이에 준공이 되는 분양가 괜찮고 입지 좋은 오피스텔이라면 투자 가치는 확실히 있죠. 그럼 오피스텔은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월세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 연령대가 5, 60대 분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으세요. 왜냐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으시는 걸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5, 60대 분들보다 20, 30대 분들이 이걸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의 사다리, 그러니까 돈 몇 억을 투자하는 게 아닌 몇 천만 원으로 월세 150 받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오피스텔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투룸 오피스텔이요. 원룸은 많으니까 투룸만 얘기할게요. 투룸. 그러니까 돈 몇 억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사시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법인사업자 낸 다음에 오피스텔 10개씩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의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 이제 자산을 따박따박 모아가기 시작하는 분들, 단계에 계신 분들, 이 투룸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150 무시 못하는 게요. 1년 모으면 1,800만 원이고요.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20, 30대 분들은 아파트다, 주식이다, 코인이다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이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세요. 월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따박따박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요? 시드머니가 몇 억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좋을 수 있어요. 인서울 아파트 좋아요. 앞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파트 왕국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51%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면요. 아파트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아파트는 공급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는 투자 성공한다? 이 공식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다른 투자 상품들도 많이 늘어난 것 역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전세 갭 투자가 대세였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도 아파트 전세 갭 투자가 무패일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제는 월세 투자 상품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팔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은 잘 안 팔리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쉽지 않고, 심지어 아파트는 앞으로 공급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금 많이 필요 없이 주택수 빠져서 세금도 많이 안 나오고 나중에 팔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이다. 뭐가요? 투룸 오피스텔이요. 월세 차곡차곡 모아서 부를 축적하세요. 존버 필승. 새로운 부동산 정부 대책이 나왔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1월 10일 정부 대책 발표인데요. 우선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배경이 뭐냐?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냈는지를 봐야 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아시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570여 곳에 달하는 건설사가 이미 폐업을 했어요. 이러한 줄도사는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공급 절벽의 시작. 특히 오피스텔 빌라는 아무도 건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구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말 다 했죠.
이대로 가면 부동산 시장 망가진다,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겁니다. 내용만 딱 봐도 PF 대출 풀어줘가지고 건설사들 숨통 틔워주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안전진단 기준 풀어주고,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품귀 현상까지 난다라고 하니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리고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 역시 주택수에서 빼주면서 지방 부동산 여건 보장해주고,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 지원책이 일부 들어있는 근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럼 향후 주택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 대책이라고 봐요. 조금 늦었죠. 부동산 시장은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있겠죠. 당연히 사려는 자는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파려는 자는 비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이들의 동상이몽이 부동산 시장이고 거래량인 것인데, 이번 대책이 매수와 매도 심리는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폭등이 막 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오피스텔은 좋을 거예요. 취등록세 50% 감면에 종부세, 양도세 안 물리고요. 단 여기서 단서 조항이 붙어요. 24년도에서 25년에 준공나는 오피스텔만 한해서입니다. 딱 24년에서 25년에 지어지는 오피스텔만 빼주는 거죠.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24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번 대책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냐 아니냐에 따른 대답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 금리 빠질 거란 이야기들은 조금씩 있지만 아직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쟁도 아직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 금리 떨어지면서 전쟁까지 종결되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거 완전 우리 오피스텔 맞춤형 정책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완전 우리 오피스텔 맞춤형 정책이네요. 신기하네.